캠핑, 이것만 알면 당신도 전문가. 이번 시간에는 패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백패킹을 원하시고 또 떠나시고 하는데요, 막상 배낭을 패킹하고 나서 떠나기 전에 배낭 모양을 보면은 내 배낭은 왜 이렇게 쭈그리 같지? 어떤 사람은 정말 반듯하고 멋있게 패킹이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 이게 요령 없이 막상 하려고 하면은 생각만큼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보시면 지금 제일 많이 매시는 용량대인 70L 배낭과 침낭은 아무래도 패킹을 할 때는 좀 부피가 큰 게 들어가야 배낭 모양이 좀 살기 때문에 겨울용 침낭 기준으로 패킹을 해드리고요. 600이나 800g대 3계절용을 사용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2인용 텐트, 보온 의류, 화기와 식기류가 들어있는 디팩,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해주는 쿨러백, 테이블, 체어, 보조 배터리, 카메라, 랜턴, 물병, 그리고 스틱, 마지막으로 바닥에 깔린 발포 매트까지 함께 패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킹 순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피가 크고 가벼운 거는 맨 아래로, 부피가 작고 무거운 것은 위로, 딱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패킹을 하면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부분 배낭들은 전면 포켓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다 채용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전면 포켓이 넓진 않지만 최근에 출시된 대부분 제품들은 전면에 메쉬를 적용을 해서 쭉쭉 늘어나게끔 해갖고 외투들을 쉽게 보관할 수 있게 나오곤 합니다. 사이드 포켓은 보통 물병을 수납하거나 깊은 사이드 포켓이 있는 경우는 삼각대를 같이 넣을 수도 있고요. 허리벨트는 이동 중에 쉽게 꺼내야 되는 행동식이나 금방 날이 어두워졌을 때 바로 착용할 수 있는 헤드랜턴, 이런 것들을 차례로 수납하시면 됩니다. 헤드에는 기타 나머지 배낭을 내려놨을 때 쉽게 꺼낼 수 있는 물품들을 넣으시면 좋겠죠. 침낭부터 패킹을 해볼게요. 침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자분들께서 압축색을 많이 사용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압축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패킹 횟수가 늘고 짐이 많아지고 정해진 공간 안에 많은 짐들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압축색은 불필요한 짐이 되고 더군다나 모양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압축색을 제거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편합니다 이게. 그리고 배낭 모양도 훨씬 잘 잡혀요. 배낭 하단을 보시면은 침낭 칸이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침낭 사이즈 따라서 침낭이 너무 작으면은 침낭 칸 아래를 다 못 채우니까 중간에 가림막이 있으면 제거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는 가림막을 제거해 놓은 상태로 패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침낭을 최대한 깊숙이 꾹꾹 눌러줍니다. 어느 정도 눌러놓고 나머지 짐들을 수납을 하면은 그 빈 공간을 침낭이 채워주거든요. 그런 모양이 정말 이쁘게 잘 잡혀요. 보온 의류나 텐트를 넣으셔도 되는데, 텐트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꺼내는 장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일 위에 수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배낭 종류에 따라서 전면을 풀 개방할 수 있는 배낭 같은 경우는 아래에다가 텐트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툴레 배낭은 전면이 개방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폴이랑 팩을 제외한 이너 텐트 본체, 플라이 시트, 풋프린트까지 스키뉴만 따로 패킹을 했어요. 보온 의류가 많거나 그런 겨울에는 굳이 텐트를 아래 넣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같은 계절에는 보온 의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침낭을 넣고 다른 장비들을 수납하다 보면은 무거운 짐들이 하단에 배치돼서 무겁게 눌려지게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침낭을 넣어 주시고요. 디팩을 넣을 건데요, 디팩을 보여드리면은, 전 디팩을 잘 사용 안 해요. 사실은 좀 편하게 가는 경우는 디팩을 사용합니다. 디팩도 일반 디팩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하단이 방수 처리되어 있는 디팩이어서 현장에서 설거지를 하기 곤란하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식사를 하지 않게 돼서 집에 가서 그냥 설거지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 다 집어넣고 그렇게 가져갑니다. 경우에 따라 음식물이 남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쓰레기들도 트래시백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디팩에 같이 보관을 했다가 가서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수형 디팩을 사용하고요. 이 안에 화기, 간단한 건조 음식료, 가스, 물티슈, 숟가락, 젓가락, 컵, 이런 것들을 다 수납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이 디팩을 넣어 주시고요. 보온 의류 같은 경우는 먼저 넣는 게 맞는데, 지금 왜 안 넣고 디팩을 먼저 넣냐면은 이 배낭 같은 경우는 앞쪽에 공간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의류를 넣을 거예요. 의류 같은 경우는 너무 예쁘게 돌돌 말거나 압축색에 넣지 마시고 그냥 펼친 상태로 언제든지 쉽게 꺼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냥 쑤셔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쑤셔 넣어야 모양이 예쁘게 삽니다. 자, 보세요. 벌써 앞에가 빵빵해지죠? 앞에 빵빵한 거는 옷으로 다 메꾸는 거예요, 침낭이랑. 자, 이렇게 디팩을 넣고, 지금 하단에 침낭이랑 텐트 하나 넣었을 뿐인데 벌써 위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는 패킹을 하고 나중에
발로 밟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쭉쭉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침낭이 압축되는 만큼. 이 쿨러백은 쉽게 상하는 음식이나 시원한 맥주, 얼음물 등을 휴대할 때 챙기곤 합니다. 체어는 사실 사용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보여드리려고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배치를 할 때 등판 쪽으로 딱딱하고 작고 무거운 것들을 차례차례 적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쿨러백 같은 경우는 비어있기 때문에 제가 앞쪽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 안에 만약에 물이나 맥주 같은 게 들어있으면 전 반대로 뒤쪽으로 배치를 했을 거예요. 지금 비어있는 기준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공간이 있다면은 뭐 이런 타올을 넣어 주셔도 되고요, 옷이 있으면 옷을 넣으셔도 되고, 남는 공간을 채워 주시고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갖고 다니기 되게 애매해요. 그렇다고 그 케이스를 씌워서 다니기도 애매해서 수납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모든 배낭에는. 저는 거기다가 펼쳐서 수납을 해요. 그럼 이게 등판을 딱 지지하고 있어서 쉽게 휘거나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살짝 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다시 펴면 되니까요. 메인 공간은 다 찼죠.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장비면은 60리터로도 충분한데 60리터를 가져와도 되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용량대가 70리터라고 생각을 해서 75리터인 가이드 포스트로 패킹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스트랩이 하나 더 있어요. 내부 공간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장비를 더 수납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매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텐트 스킨이나 매트 같은 거를 달죠. 근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외부에 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낭 모양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예요. 다 패킹 잘 해놓고 여기다 텐트 끼워놓은 다음에 헤드 딱 씌우면은 밖으로 그 텐트가 삐져나오지 않습니까? 초보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거는 배낭 모양 신경 쓰는 사람들은 절대 외부에 패킹하지 않아요. 중요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헤드를 덮고 길이에 맞게 웨빙을 조절을 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너무 꽉 조절하면 나머지 공간에 수납하기가 힘드니까 적당히 조여주시고, 이제 여기 있는 자잘한 물품들을 수납을 해 볼게요. 여분의 핫팩, 그리고 배터리 다 헤드로 들어갑니다. 그냥 세면도구. 배터리도 수시로 꺼내 쓰는 거 아니니까 위로 들어가고, 작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코슈에 따로 휴대를 해갖고 다닙니다. 이 용량 큰 거는 야영지 도착해서 장비를 충전할 때 쓰는 용도죠. 자잘한 건 다 위로, 고프로도 위로 다 넣고. 그래서 이 헤드 사이즈가 넉넉한 경우는 이런 게 좋아요. 자잘한 물품들을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잘한 물품들은 별도 백에다가 수납을 해서 내부에 넣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헤드에다가 수납을 하면은 넣고 빼기가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직 몇 가지가 남았어요. 헤드랜턴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써야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힙벨트 포켓에다가 수납을 해 주시고요. 경우에 따라는 여기다가 행동식 같은 걸 넣어 주시면 좋겠죠. 반대편 힙포켓에는 스마트폰을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도 되긴 하는데 걷다 보면 땀이 많이 차기 때문에 배낭을 고르실 때 이렇게 힙포켓 사이즈가 넉넉한 거를 확인하시는 것도 요령이에요. 보통은 사이드 포켓에 이 폴을 많이 넣으시는데 얘는 사이드 포켓이 깊지 않아서 넣지는 못하고요. 팩 같은 경우도 팩해머랑 같이 보관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폴 파우치에 같이 수납을 하고, 이 배낭 같은 경우는 전면 포켓에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사이드 쪽으로 이 정도 텐트에 폴은 충분히 수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모양 이상하지 않죠? 이 정도면. 나머지 공간에는 물병 수납하고요. 양쪽으로 트레킹 폴을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양쪽으로 걸면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걸어 놓습니다. 왜냐면 저는 삼각대를 휴대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스틱을 걸면 삼각대에 걸리기도 하고 자주 빠져요.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 해서 두 개를 수납하고요. 중간에 이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확인해 주시고, 좀 더 단단하게 메고 싶다 그러면 배낭에 스트랩이 있으면 더 한번 고정을 해줍니다. 운행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물병 포켓을 하나 더 갖고 다녀요. 물을 허리춤에 꽂다 보면은 목이 말라서 마셔야 되는데 못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병 꺼내달래기도 되게 미안하고, 그래서 어깨벨트에 물병을 달고 다니면은 목마르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실 수 있어서 참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옆에 있는 주머니는 행동식이나 자잘한 소품들, 정말 수시로 꺼내 써야 되는 것들을 수납하곤 합니다. 먼저 제가 예를 들어 드리려고 이쪽에 스마트폰을 수납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코슈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힙벨트에 넣지 않고 이렇게 장갑 같은 거 힙벨트에 수납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패킹이 끝났죠. 마지막으로 발포 매트가 하나 남았어요. 오, 벚꽃. 자, 요거는 선택사항인데 배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툴레 배낭 같은 경우는 하단에 스트랩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 배낭을 쓸 때 허리벨트가 움직이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다 뭘 달지 않으면 서 있질 못하더라고요. 자꾸 넘어져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나는 아래 매다는 게 모양이 안 이쁘다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아래쪽에 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삼각형으로 위로 좀 뻗어 올라가서 위에가 올라가 있어야 무게중심도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아래다 달면은 패킹 잘 해놓고 좀 깨거든요. 이런 경우는 위에다 해주시면 돼요. 대부분의 배낭 헤드를 보면은
뭔가 끼울 수 있는 고리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무줄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미리 고무줄을 달아놨어요. 요거는 인터넷에 탄성끈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은 하단보다는 이렇게 위에다가 수납하는 편입니다. 어떠신가요? 모양이 그래도 잘 잡혔죠? 자, 느슨해진 부분은 웨빙 좀 당겨주고 이렇게 패킹을 마쳤습니다. 같이 함께 패킹을 해봤는데요. 제가 먼저 올린 영상들 중에서도 보면은 계절별, 거리별 운행에 맞는 패킹 방법을 참고하셔도 좋고, 기본적인 장비들로 여러분께 패킹하는 요령을 알려드렸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장비들은 좀 더 응용을 해서 패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팩은 꼭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디팩 아니어도 모양 잡는데 충분히 무리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디팩 없이 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 나는 무게랑 상관없이 좀 더 편하게 다니는 걸 좋아한다, 디팩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서 백패킹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배낭을 예쁘게 패킹했으니까 제대로 내 몸에 피팅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배낭 피팅하는 방법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